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입니다. 대북 제재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미 워킹그룹이 열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메인으로 미국의 재무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이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을 끝내 추진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의 남북 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이번 워킹그룹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라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의 목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벌써 상당한 의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국 측은 또다시 대북 개별 관광, 그리고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이런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이런 것들, 또 남북 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 이런 것들에 설명하고 미국이 협조를 요청한 그런 것이라고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사에서 밝힌 대북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하는 게 한국 측의 뜻입니다. 때마침 통일부도 10일 날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4년을 맞아가지고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워킹그룹을 요청한 것이 한국 측이 아니고요. 미국 측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 측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 미국은 국무부 측보다는 재무부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이 이번 워킹그룹 개최를 요구한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반면 한국은 통일부 같은 관계부처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미국 측에서 재무부가 이번 워킹그룹을 주도한다는 것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측의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논의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들이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또다시 대북 지원 카드를 놓고 미국 측과 협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 개별 관광 문제는 한미 간에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저 미국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부 측 관계자가 정면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한국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한국 측이 미국의 동의 없이 개별 관광 같은 것을 무리하게 진행한다 그러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한미 간 워킹그룹을 진행하면서 명칭에 대해서도 이 한미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당당하게 워킹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은 북한을 의식해가지고 국장급 협의란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 워킹그룹을 겨냥해서 미국의 흉심이다, 신조선 총독부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제재 압박 책동에 추종하여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왔었죠. 심지어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워킹그룹을 대북 제재 면제를 허가 또는 불허하는 일종의 게이트키퍼로 인식하면서 남북 교류의 해방권으로 여기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킹그룹을 워킹그룹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홍길동과 비슷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오는 11월 대선 이전까지는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CNN이 10일 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운동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핵 이슈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서도 북한 문제가 완전히 삭제됐죠. 패싱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이번에 이 보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된 겁니다. 결국
미국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는 당분간 접어두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11월 대선 이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없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전혀 기대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로도 통하게 됩니다. 결국 미북 대화 자체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북한의 김정은도 11월에 미국 대선 전까지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로 김정은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응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의미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관련 대화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 이것은 뭐냐면 북한을 향한 제재 역시 완화하거나 이걸 풀 의지가 전혀 없다, 이걸 말해줍니다. 이건 김정은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비핵화 관련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면 재개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외교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열려 있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재개할 의사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결국 김정은이 미국에 요구해왔던 빅딜 철회라는 카드를 포기하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했던 대로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FFVD의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대화 재개를 요청한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화에 매달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대북 지원에 매달린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렇게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코앞에 닥쳐온 4월 총선에서 평화체제를 선전선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가장 잘하는 정책이라고 선전해왔던 대북 정책마저도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4월 총선에 어떤 공약이나 주장을 한다고 한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시켜 보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이번 4월 총선에서 평화 이미지를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평화체제 정착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짓가랭이를 잡고 대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북한에 퍼진 우한 폐렴 때문입니다. 참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도 운이 다했다, 이걸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이 우한 폐렴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이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한 폐렴이 평양에 들어와 가지고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북한은 물론 이걸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보도하는 걸 보면 이미 우한 폐렴 확진자가 확인된 한 명 외에도 상당수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북한은 너무나도 열악한 방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뚫리게 되면 김정은 체제에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을 가리켜 그런 말 하죠. 산과 물이 있다은 인방 또는 연방, 그러면서 혈맹관계를 과시해 왔는데요.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외부로 통하는 육로, 회로, 하늘길을 완전히 차단을 했습니다만은 평양에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 이후에 매일 노동신문 또 조선중앙통신 같은 데서는 우한 폐렴 관련 기사들이 최소 4에서 5꼭지 이상 보도하고 있고요. 12일자를 보니까 무려 10꼭지 기사를 실었고 노동신문도 6면 전체를 우한 폐렴 기사로 채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짐작해 가시죠. 그만큼 북한 내부가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마저 폐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북한에 우한 폐렴이 발생했다고 말을 쳐줘도 안 됩니다. 아마도 꼭꼭 숨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쪽이 우한폐렴 관련 지원을 논의하자고 해도 응할 북한이 아니죠. 만약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 역시 우한폐렴 감염자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남측과의 어떤 대화도 응하지 않게 될 겁니다. 결국 선거 전에 개별 관광도 개시하면서 뭔가 남북 대화 쇼를 해보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꿈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다. 일장 춘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사실상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완화할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은 더 이상 진전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숨통조이기가 우한폐렴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저절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대북 지원을 할 필요가 없고요. 결국 이렇게 갈수록 북한 상황이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북한 숨통 틔우기 전략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관광을 기어코 진행해가지고 하여간 미국과 등을 지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미국의 제재벽에 당장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꿈을 깨야 됩니다. 꿈을 접으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트럼프 바짓가랭이 붙잡고 늘어지다가는 진짜 치도곤 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북한 눈치 보고 김정은 환심 사려다가 진짜 그야말로 골로 가는 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김정은이 우선이라는 뜻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이 우선 아니에요. 아직도 김정은을 활용해가지고 4월 총선에서 뭔가 좀 이겨보려고 하는 생각, 4월 총선에 남북 대화라도 개시해 보려고 하는 생각, 뭐 인도적 지원 운운하면서 북한하고 뭔가 짝짝꿍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집권 연장을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꿈 깨란 이야기죠. 이젠 제발 그런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하지 않았다가는 진짜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